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어젯밤 미국장 지수만 보면 올여름 들어 가장 심심한 하루였습니다. 나스닥 100을 따라가는 QQQ가 0.25% 내렸고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도 0.37% 빠졌어요. 거의 움직이지 않은 누가 봐도 조용한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잔잔한 수면 아래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구글을 들고 계셨던 분이라면 어젯밤 하루에 최근 한 달여간 쌓아올린 상승분을 한꺼번에 반납했습니다. 5% 가까이, 장중 한때는 7% 넘게 빠지면서 하루 만에 시가총액 2천억 달러어치가 증발했어요. 아마존도 5% 가까이 무너졌고 얼마 전 막 상장한 스페이스X는 데뷔 이후 최악의 하루를 보내며 16% 넘게 폭락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각 마이크론과 슈퍼마이크로, 인텔은 두 자릿수에 가깝게 솟구쳤어요. 돈이 기술주에서 빠져나간 게 아닙니다. 기술주 안에서 자리를 옮겨 앉았어요. 그리고 어느 자리에서 어느 자리로 옮겨 앉았는지 그 이동 경로가 지금 월가가 인공지능품 전체에 대해 품고 있는 가장 위험한 질문 하나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오늘은 그 질문이 뭔지, 어젯밤 시장이 그걸 어떻게 표로 던졌는지 한 겹씩 벗겨보겠습니다. 지수가 거의 안 움직였다는 건 반대로 움직인 두 무리가 서로를 정확히 상쇄했다는 뜻입니다. 어젯밤 나스닥 100 안에서 오른 종목은 40개, 내린 종목은 59개였어요. 절반 넘게 빨간불이 아니라 파란불이었다는 얘기죠. 대형 기술주 7개만 따로 떼어보면 평균 2.2% 하락이었고요. 업종별로 봐도 갈라짐이 선명합니다. 구글과 넷플릭스, 메타가 속한 커뮤니케이션 업종이 2.37% 빠지며 그날 꼴찌였는데 정반대편에서는 에너지와 산업재가 1등, 2등으로 초록불을 켰어요. 그래서 경기 민감주가 보인 다우지수는 오히려 0.29% 올라 나스닥과 반대로 갔습니다. 시장을 끌고 가던 대장들이 줄줄이 빠졌는데도 지수가 멀쩡했다는 건 그 빈자리를 정확히 다른 누군가가 같은 무게로 메웠다는 신호예요. 실제로 나스닥 100 종목들의 평균 등락률은 마이너스 0.55%로 한가운데 종목은 오히려 내린 날이었습니다. 지수가 잔잔해 보인 건 덩치 큰 반도체 몇 종목의 급등이 그 마이너스를 가린 착시였어요. 어젯밤은 한 시장 안에 정반대 방향으로 달린 두 시장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희 계좌부터 담담하게 말씀드리면 세배 레버리지인 TQQQ는 어젯밤 0.35% 내리는데 그쳤어요. $10,000로 시작한 계좌가 지금 약 15,600달러인데 어제 하루로는 거의 표가 안 났습니다. 바로 이게 지수 단위 회전이 무서운 이유예요. 구글 한 종목을 들고 계신 분은 5%가 날아간 날 지수의 통째로 올라탄 저희는 거의 아무것도 못 느낍니다. 같은 시장, 같은 하루인데 누구는 1년치를 반납하고 누구는 무덤덤한 거죠. 그래서 지수만 보고 있으면 어젯밤 시장의 한복판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통째로 놓칩니다. 그럼 지수를 멀쩡하게 떠받친 그 두 무리가 누구였는지 무너진 쪽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젯밤 가장 크게 무너진 진영은 인공지능에 돈을 가장 많이 쏟아붓는 회사들이었습니다. 그 한복판에 구글이 있었어요. 5% 가까이 빠지며 근래 보기 드물게 크게 휘청였는데 방아쇠를 당긴 건 사람이었습니다. 구글의 가장 빛나는 인공지능 두뇌 두 명이 같은 주에 회사 문을 나섰거든요. 단백질의 구조를 인공지능으로 풀어내 2024년 노벨 화학상까지 받은 존 점퍼가 경쟁사인 엔스로픽으로 떠난다고 밝혔고, 하루 앞서서는 구글의 간판 인공지능 모델 제미나이를 이끌던 핵심 인물 노엄 샤지어가 오픈 AI로 간다고 했습니다. 회사의 가장 비싼 자산이 결국 사람인 분야에서 그 사람이 그것도 둘이나, 한 명은 라이벌로 또 한 명은 또 다른 라이벌로 걸어 들어간 거예요. 시장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미국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구글은 그날 단연 화제의 종목이었고 인재 이탈 소식을 둘러싼 관심이 며칠 사이 빠르게 달아올랐어요. 구글이 인공지능 인재 둘을 오픈 AI와 엔스로픽에 빼앗겼다는 소식은 어제 새벽 내내 가장 뜨거운 화두였습니다. 그런데 인재 이탈은 불씨였을 뿐 진짜 불길은 돈에 있었습니다. 구글은 올해 인공지능 설비에 쏟아부을 돈, 그러니까 자본 지출 계획을 1,800억에서 1,900억 달러까지 끌어올렸어요. 그런데 그 대가로 회사가 실제로 손에 쥐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현금, 그러니까 잉여 현금 흐름이 1년 전보다 47% 급감해 100억 달러 안팎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잉여 현금 흐름이라는 건 쉽게 말해 회사가 사업으로 번 돈에서 공장 짓고 장비 사는 데 쓴 돈을 빼고 진짜로 남은 현금이에요. 이게 줄었다는 건 버는 속도보다 짓는 속도가 더 빨라졌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그 어마어마한 투자 자금을 마련하려고 구글은 850억 달러어치 신주를 찍어냈고, 그러면서 주주들에게 돈을 돌려주던 자사주 매입까지 사실상 멈췄어요. 신주를 그만큼 찍어낸다는 건 같은 회사를 쪼갠 조각의 수가 늘어 기존 주주가 가진 한 조각의 몫이 그만큼 얇아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명백한 승자여야 할 회사가 어젯밤만큼은 인공지능의 피해자처럼 두들겨 맞았어요.
투자자들이 누가 더 좋은 모델을 가졌느냐보다 누가 그 모델을 짓느라 현금을 더 빨리 태우고 있느냐를 먼저 따졌기 때문입니다. 이게 구글 한 회사만의 사고였다면 그러려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같은 날 아마존이 4.75%, 마이크로소프트가 3.18%, 메타가 2.32% 나란히 빠졌습니다. 한 종목의 악재가 아니라 한 부족 전체가 동시에 매를 맞은 겁니다. 이 부족의 공통점은 딱 하나예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에 천문학적인 돈을 붓는 회사들이라는 것. 이 거대 기업 4곳이 올해 인공지능 설비에 쓰겠다고 잡아둔 돈을 합치면 7천억 달러를 넘봅니다. 지난해보다 70% 넘게 불어난 규모예요. 문제는 그 돈이 전부 어딘가에서 빠져나간다는 거죠. 한때 현금을 가장 잘 벌던 아마존조차 그 잉여 현금 흐름이 1년 새 90% 넘게 쪼그라들었습니다. 어젯밤 시장은 이 네 회사를 더 이상 인공지능으로 돈을 벌 회사가 아니라 인공지능에 돈을 쏟아붓느라 현금이 마르는 회사로 다시 값을 매겼어요. 비유하자면 금광에서 직접 곡괭이를 휘둘러 금을 캐는 광부들인데 그 곡괭이질에 드는 비용이 캐낸 금보다 빠르게 불어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짙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의심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종목이 어젯밤의 진짜 주인공 스페이스X였습니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회사가 데뷔 이후 최악의 하루 16% 넘는 폭락을 맞았어요. 무슨 일이 있었느냐? 어젯밤 이 회사가 두 가지를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하나, 첫 회사채를 200억 달러어치 찍겠다고 했어요. 막 투자 등급, 신용 등급을 받은 데뷔전이었고 보유 현금이 1,008억 달러나 된다는 사실도 함께 공개했죠. 둘, 리플렉션이라는 인공지능 신생 기업에 자사의 컴퓨팅 파워를 빌려주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리플렉션이 매달 1억 5천만 달러씩 2029년까지 다 합치면 약 63억 달러를 내고 엔비디아의 최상위 인공지능 반도체를 빌려 쓰는 조건이었어요.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로켓 회사가 200억 달러를 빚내서 엔비디아 칩을 사들이고 그 칩으로 컴퓨팅 파워를 만들어 다른 인공지능 회사에 다달이 월세로 빌려줍니다. 어젯밤 시장이 본 건 바로 이 장면이었어요. 인공지능 자금이 빙글빙글 도는 거대한 회전목마였던 거죠. 자, 진영 하나가 이렇게 무너지는 동안 정확히 반대편에서는 축포가 터졌어요. 곡괭이를 휘두르는 광부가 아니라 그 광부들에게 곡괭이와 삽을 파는 회사들입니다. 어젯밤 반도체 종목군은 평균 2.91% 올랐어요. 인공지능 서버를 조립해 파는 슈퍼마이크로가 15.66% 폭등했고 메모리 반도체 회사 마이크론이 6.82% 올랐고 죽었다 살아난다던 인텔이 5.19%, 반도체 장비 회사인 램리서치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KLA도 4%에서 5%씩 뛰었습니다. 어제 가장 화끈했던 슈퍼마이크로만 따로 보면 한 증권사가 투자 의견을 보유해서 매수로 올렸고 엔비디아의 차세대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신제품 청사진을 내놨고 그동안 발목을 잡던 70억 달러 규모 자금 조달까지 마무리되면서 두둑이 쌓인 수주 잔고에 시선이 쏠린 결과였어요. 이 회사들의 공통점도 딱 하나입니다. 아까 그 7천억 달러가 흘러들어가는 종착지라는 것. 곡괭이를 파는 쪽이 어젯밤 이긴 데는 분명한 셈법이 있어요. 금을 캐는 광부는 금맥을 못 찾으면 빈손이지만 곡괭이 장수는 광부가 금을 찾든 못 찾든 곡괭이 값을 받거든요. 어느 인공지능 서비스가 최후의 승자가 될지 모르겠으면 그 싸움에 뛰어든 모두에게 장비를 팔면 되는 겁니다. 시장이 광부들의 수익성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돈은 광산을 떠나는 게 아니라 현금이 여전히 또박또박 꽂히는 길목으로 한 칸 위로 올라가요. 어젯밤 반도체로의 이동이 바로 그 한 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겹을 더 벗기면 진짜 흥미로운 게 보입니다. 어젯밤은 단순히 칩을 다 사자가 아니었어요. 같은 반도체 안에서도 비싼 칩은 같이 두들겨 맞았거든요. 인공지능 설계의 핵심으로 꼽히는 ARM이 7.22% 빠졌고 맞춤형 칩의 강자 브로드컴이 5% 가까이, 심지어 이 모든 잔치의 주인공이던 엔비디아조차 약보합으로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어젯밤의 진짜 주문은 비싸고 화려한 설계칩은 덜어내고 상대적으로 싸고 경기를 타는 메모리와 장비, 서버 쪽을 담아라였어요. 회전 속에 또 한 번의 회전이 들어있었어요. 심지어 어젯밤 오른 종목들조차 곱게 오른 게 아니었어요. 인공지능 가속기의 두 번째 주자 AMD는 개장 직후 562달러까지 솟구쳤다가 그 상승분의 절반을 도로 토해내며 마감했습니다. 이긴 진영 안에서도 손바닥 뒤집듯 출렁였다는 거죠. 불과 몇 주 전, 이번 달 초만 해도 반도체는 너무 많이 지어놓은 거 아니냐는 공포에 막대한 시가총액이 한꺼번에 날아갔던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어젯밤은 정반대였어요. 칩이 과잉이라는 공포가 아니라 칩을 사주던 그 큰 손들이 계속 사줄 돈이 있느냐는 공포로 무게중심이 옮겨간 겁니다. 공포의 화살이 칩 만드는 쪽에서 칩 사는 쪽으로 돌아선 거죠. 물론 반대편 이야기도 공정하게 해드려야 합니다. 어젯밤 두들겨 맞은 그 돈 쓰는 회사들 편에서 보면 지금의 현금 감소는 사고가 아니라 선택이에요. 수조 달러짜리 새 시장이 열리는 길목에서
땅을 먼저 차지하려고 일부러 현금을 쏟아붓는 의도된 투자 국면이라는 거죠. 업계 안에서는 이걸 한 세대에 한 번 오는 인프라 건설기로 보는 시각이 여전히 단단합니다. 그 시각이 맞다면 어젯밤의 매도는 잠깐의 투자 부담을 영구적인 문제로 착각한 과민 반응일 수 있어요. 저는 어느 쪽이 맞다고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어제까지 시장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박수 쳐주던 그 거대한 지출에 대해 이제 그래서 그 돈이 언제 어떻게 돌아오느냐고 따져 묻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전략 쪽은 어젯밤 흔들릴 일이 없었습니다. QQQ가 200일 이동평균선보다 17% 넘게 위에 있어서 롱페이즈를 유지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자리거든요. 그래서 알고리즘도 저희 3배 포지션도 어젯밤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다만 마음에 새겨둘 게 하나 있습니다. 지수가 멀쩡한 날의 회전은 레버리지를 든 우리 눈에는 거의 안 보입니다. 어제처럼 지수를 떠받치던 대장들끼리 자리만 맞바꾸면 우리 손익에는 표도 안 나요. 그런데 문제는 어젯밤 팔려나간 그 돈 쓰는 쪽이 사실은 지수를 머리 꼭대기에서 떠받치고 있는 가장 무거운 대장들이라는 점입니다. 매도가 그 진영 안에 머무는 동안엔 지수가 버팁니다. 하지만 그 매도가 진영 밖으로, 그러니까 곡괭이 파는 쪽까지 번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받쳐줄 기둥이 없어 지수 자체가 주저앉아요. 그래서 오늘 밤부터 제가 볼 건 지수가 몇 포인트냐가 아니라 어젯밤에 그 갈라짐이 더 벌어지는지 아니면 다시 좁혀지는지입니다. 오늘 밤 다시 미국장이 열립니다. 어젯밤 거꾸로 튄 금리 때문에 오늘 밤 시장의 신경이 한 번 더 곤두설 수 있어요. 그리고 수요일 장 마감 뒤 우리 시각으로 목요일 새벽에는 어젯밤 가장 크게 오른 곡괭이 장수 마이크론이 성적표를 펼칩니다. 어젯밤 시장이 돈을 파는 쪽에 웃돈을 얹어준 그 베팅이 정말 옳았는지, 어젯밤 크게 뛴 그 가격표가 허세였는지 진짜였는지를 마이크론의 숫자가 처음으로 채점해 줄 겁니다. 그 전에 오늘 밤 당장 볼 첫 단서는 어젯밤 두들겨 맞은 그 돈 쓰는 대장들이 저가 매수로 곧장 되살아나는지 아니면 약세가 하루 더 이어지는지예요. 되살아나면 어젯밤은 하루짜리 자리 바꿈으로 끝나고 약세가 이어지면 어젯밤 그 질문이 더 무거워집니다. 어젯밤 하루를 딱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지수는 제자리인데 그 속이 조용히 둘로 찢어지는 날, 지수는 방금 얼마나 많은 것이 바뀌었는지에 대해 여러분에게 시치미를 떼고 있는 겁니다. 그 시치미 너머를 같이 들여다보는 게 우리가 여기서 하는 일이고요. 오늘 정리가 어젯밤 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마지막으로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TQQQ 연구소였습니다.